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규준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실 신현중 조사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납세과 양도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중 조사관입니다. 시리즈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사풀 탑10이라고.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질의 탑10의 줄임말입니다. 납세자분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양도소득세의 서면 질의를 매월 10개씩 모아서 저희가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사풀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국세 씨는 이사를 위해서 2018년 7월에 신규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은 2020년 9월에 잔금을 청산하면서 취득을 했고요. 2022년 3월에 종전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를 가장 납세자분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정 흐름도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한 사례처럼 보이네요.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인지 3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1년과 3년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서 세부 집행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케이스 1에 해당하므로 3년이 됩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금 사례 판정 흐름도를 적용을 해보면 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이 있습니다. 이 날짜 총 두 가지인데요. 신규주택 계약일은 2018년 7월, 취득일은 2020년 9월입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사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신규주택 계약일은 2018년 7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예스가 되고, 그 다음 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 당시, 이번엔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즉 서울에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 2018년 7월 그리고 신규주택의 취득일 2020년 9월에 두 날짜에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의 이 사례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전히 3년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체결했으면 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 전입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일단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2020년 2월에 이 사례는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이 일단 1년이 적용돼야 됩니다. 아까 판정 흐름도에 따라서 1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입기한을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로서 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기한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언제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언제까지 이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랑 관련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을 가고 싶은데 약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처럼 부득이하게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대 2년이 한도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살짝 더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판정 흐름도 있습니까? 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판정 흐름도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시적 이주택 허용 기간이 1년인지,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예스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1년 후인지를 봐야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끝나면 1년 내까지 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없겠죠. 신규 주택 이후 새로 갱신한 임대차 계약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갱신했으면은 사실 이미 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가 됩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한 그 사람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란 점 명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청 누리집에 섣불 탑10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맛보기로 또 간단한 사례들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유용하고 실용적인 사례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